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명의 재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명을 재구성하려면 먼저 운명이 뭔지, 그리고 그 운명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 해 전에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시작으로 영화를 시작했는데 그 글이 인상적이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알고 싶어하고 운명을 바꾸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아가 운명을 이끌고 싶어한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1, 2, 3인데 운명을 이끌고 싶어한다는 사실은 한 세대를 풍미한 영웅 호걸이나 아니면 어려운 난강을 극복하고 일가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헬린 켈러나 또 최근에 우사인 볼트 같은 분들도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큰 성취를 이뤘는데 사실 이 3번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1번, 2번 운명을 알고 싶고 그 운명을 어느 정도 바꾸고 싶어하는 이렇게 1, 2번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일단 운명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운명하면 어떤 초인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처지나 상황 이런 것들을 운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명리적으로는 운명을 어떻게 말하는가? 명리적으로는 요 명은 사주, 사주팔자, 명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을 명주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 운은 뭐냐? 운은 대운, 세운, 월운 이런 등등 운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요 사주팔자가 정해집니다. 사주팔자가 정해지지요. 그 다음에 사주팔자가 정해지면 요 대운이 또 정해집니다. 그리고 요 세운하고 월운, 이런 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기운입니다. 그러면 운명에서 태어나자마자 요거 정해지고 이거 정해지고 요거는 똑같이 다가온다면 바꾸거나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사람의 삶은 참고로 사실 보통 뭐 삶과 운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과 운명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 개인이 요 명이라는 보찜을 지고 이런 운이라는 그래서 이걸 운로라고도 하죠. 운을 사람이 명이라는 보찜을 짓고 운이라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 이 모습이 사람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삶을 다시 표현하면 천시, 지리, 인위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바로 천지인이죠. 천시, 지리, 인위인데 이 천시가 바로 요 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때고 이것이 명이고 운입니다. 지리는 뭐냐? 사람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서울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충청도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뭐 뉴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확연히 바뀔 겁니다. 또 그 태어났을 때 환경이라는 것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왕이야.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왕자로 살아야겠죠.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대그룹의 회장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벌 3세로 살아야겠죠.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 좋은 조건이라면 좋은 조건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가 하면 뭐 8남매 막내 아들의 또 저 첩첩산중에서 약초를 캐면서 살아가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경우에 역시 같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같은 때에 태어났다고 해도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포괄적으로 환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인위는 뭐냐? 인위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운명적인 거, 그 다음에 이런 환경적인 것의 영향을 물론 받지만 본인이 그러한 타고난 성품이나 환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결정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결정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결정 능력에 의해서 어떤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사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배우자. 어떤 배우자랑 결혼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진짜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직장.
이러한 친구, 배우자, 직장 것들은 또한 환경이지만 자기 결정 능력에 의해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인사권자가 본인을 선택한 것 같지만 취직하는 사람도 그 회사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결정 능력에 의해서 선택한 것들이 또 환경을 이루면서 자기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도 이 운과 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나아가고 물러날 때, 특히 때라는 게 그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도 하나의 자기 인생에, 자기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자기 결정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기 결정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고난 성품을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을 사주를 통해서 자기의 성품을 알게 되면 그 성품의 그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사주에 대해서 뭐 많이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그런 타고난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 어플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만세력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만세력에 자기 생년월일 시를 대입하면 바로 사주 팔자가 그 화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요걸 알기 전에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주팔자에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화면에 이렇게 년, 월, 일, 시 나와 있고,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8글자가 나오는데, 이 안에 이제 무슨 뭐 글자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요거 여기가 중심이 된다는 거. 중심. 요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1. 오른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위에 있는 글씨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뭐 노란색, 또 뭐 노란색, 뭐 적색, 그다음에 또 뭐 흰색, 검은색은 백목이 없으니까 이렇게 검은색, 이건 검은색이라고 합시다. 검은색.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요 색깔을 중심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요 월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 첫째가 요 일례주, 요 일에 있는 일주의 위에 있는 글자가 일단 요게 중심이다. 요게 중심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데, 오행은 목화토금수입니다. 일단 오행의 흐름은 목, 화, 토, 금, 수, 목화토금수, 또 목화토금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목화 토금수, 목화 토금수. 내가 만약에 요 중심에 토라는 글자가 있었다면 토금수를 중심으로 토금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은 청색이고, 요 목은 청색. 그 다음에 화는 적색, 토는 황색, 노란색, 금은 흰색, 수는 흑색. 요렇게 사주 팔자가 표시가 돼, 색깔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화토금수가 모르더라도 그러면 색깔은 적청황흰흑색, 적청황흑흑색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항상 뭐든지 사주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아주 강한 거, 그 다음에 약한 거, 없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냥 적당히 강해야 되는데 아주 강한 거, 또 약한 거, 또 없는 것, 이런 아주 강한 것, 약한 것, 그 다음에 없는 것, 요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항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기 목이었어요. 목. 그러면 목부터 이렇게 한다. 목, 화, 토, 금, 수. 아니면 여기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그래서 자, 요런 순서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그 목에서 화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게 주입니다. 이게 나의 이게 이제 주. 요게 만약에 중심이란 말이죠. 중심이었을 때 이 화의 기운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나의 생각을 표현한대. 나의 생각을 표현해요. 표현.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토는 뭐냐? 토는 나의 행동하는 거죠. 행동을 해.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요. 결과를 도출한다. 그 다음에 어떤 현실적 감각. 여기서 또 그 다음에 백은 뭐냐? 백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백은 이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죠? 이 결과가 이 규정 아니면 행동하는 것, 결과, 행동, 이러한 것들이 규정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죠? 규정, 원칙. 규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스스로가 정한 원칙이든 법규든 스스로가 어떤 규정을 정한 그것에 적절히 했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이에 따라서 어떤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판단. 그러면 요 수는 뭐냐? 수는 요것에 대해서 평가해 가지고 또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가 어떤 공부도 하게 되고, 그죠?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피드백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거나 또 새로운 그거에 대한 첨부 지식을 얻는다든지 어떤 이게 지식적인 면.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요건 또 요 과정은 뭐냐면 요거는 요것을 자기 것화내면 자기 것화. 자기 것화한다 이거 자기 것화. 내 거화. 그죠? 자기 거화. 내 거화. 요렇게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내가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것을 행동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그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인식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것을 내 거화. 인식을 안 되면 내 거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문제가 뭐예요? 아주 강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약한 거. 없는 것. 이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적절히 강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요 성분의 장점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좋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성분의 장점이 발현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점이 발현될 수 있다. 단점이.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는데 적절히 표현하면 자기 생각을 적절히 의사 표현을 하고 또 의사 표현을 적절히 하니까 상대방도 그 표현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잘 표현하기 때문에 즐겁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너무 강해. 그러면 어떠냐면 상대방을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그렇게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리고 통제가 안 돼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건 뭐 두 번째 문제고 그냥 나는 생각나는 대로. 그것이 강할 때의 장점입니다. 약하거나 없어. 이 표현을 약하거나 잘 못해. 잘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자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친구 어머니가 너 밥 안 먹었지? 야, 밥 먹어라. 사실은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는데 그거 나 밥 먹고 왔어요 말을 못 해가지고 네 하고서 앉아가지고 한 그릇을 더 먹느라고 그냥 아주 한마디로 그냥 뱉어져 죽는 줄 아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사실 밥을 안 먹었는데 너 밥 먹었지? 그러면 사실 그걸 적절히 표현한 사람은 아이 어머니 저 밥 주세요. 밥을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걸 말을 못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났는데 저녁 굶고 뭐 이런 경우. 그죠? 그 다음에 행동. 이 행동도 적절히 행동하면 실행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약하면 실행을 못하고 실행을 못하니까 결과가 없겠고 또 이게 강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사람, 말하기 전에 주먹부터 날아가는 사람, 그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요건 뭐냐면 규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도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남의 거를 슬쩍 해. 벌긴 벌었는데 규정이 안 맞는 거죠. 규정이 안 맞으니까 명예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강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을 한번 세우면 그냥 그것을 지켜야 돼. 그것이 지키는데 규정 지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효과가 오느냐. 강박관념. 막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돼요. 또 이게 또 너무 강하면 또 그걸 뛰어넘어서 나도 지킬 뿐만 아니라 남이 못 지키는 것도 못 참는 거예요. 너 왜 안 지켜? 규정 지켜야지. 아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규정을 적절히 잘 지켜야 되는데 규정을 안 지키는 사람, 자기는 지키는 건 뭐 어찌됐든 간에 남까지 그냥
그냥 참견하는 사람,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 피드에서 평가를 하고 이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고 인식을 해요. 이 인식한다는 거는 여기서 또 보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주에서 한 칸압 요거의 한 칸압은 뒤에서 도와준다. 한 칸압은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두 칸압은 제어한다. 극한다. 제어한다. 이렇게 되면 제어한다. 극한다. 그래서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이 적절히 이 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히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주는가 하면 이게 두 칸압을 갖게 되면 표현을 제한해요. 어떻게 제한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심한 경우에는 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하면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이 한다는 거.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이걸 놓고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순서는 이런 순서로 돌아가니까 이게 물론 이제 내 중심이 목일 때랑 화일 때랑 수일 때랑 좀 틀리긴 해도 어쨌든 이 중심을 기점으로 한 칸 앞, 두 칸 앞, 세 칸, 네 칸 나를 중심으로 앞, 뒤에 두 번째 뒤 이렇게 요런 순서대로 요렇게 나에게 요런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죠? 그런 순서를 파악해 보면 나는 너무 행동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안 짜는 게 아니냐.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생각은 많은데 이 행동 실천이 안 된다든지.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은 그냥 그죠? 여기서 한 칸, 두 칸 압을 듣는 거죠. 이 성분이 강하면 이게 강하면 규정이라는 게 있어도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자기 중심적 나를 중심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기가 쉬워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규정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 규정은 규정이 아닌 거야.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런 순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면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사주팔자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인다는 걸 요거는 이제 한번 한번 그냥 외우든지 적어놓든지 해가지고 어플에 자기 사주를 뒤입해서 그게 나오면 이런 순서로 한번 돌려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